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뷰를 통해서 전략에 대한 팁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마켓세븐이고요. 함께할 분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헤드라인으로 준비한 시장의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볼 거고요. 지금 유럽, 미국, 한국 등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꼽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NC소프트의 지분을 6.69% 매수했다라는 어제 핫한 뉴스도 장마감 후에 나와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철강주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좀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호실적이었어요. 컨센서스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어제는 악재가 하나 있었죠. 악재가 뭐였냐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관세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이제 일본과는 타결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협상을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이건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할 때 관세가 더 붙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재 철강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재를 누르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중국의 철강주는요, 보실 때 선행주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다음에 오르는 게 경기가 오를 때 먼저 유가가 오르고 다음에 철강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철강의 선행주를 보는 것은 건설, 조선, 자동차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건설에 민감한 곳은 중국인데 아시듯이 작년에 중국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중국 건설 경기가 약간 오를 것이라 중국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 이후에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오르면서 철강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것도 또 하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 약간 오를 것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급 측면인데 중국이 여전히 탄소 제로 북경 올림픽 때문에 탄소를 낮추면서 생산을 많이 감산을 했는데 올해도 탄소 정책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철강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철강주는 이런 호재가 약간 이런 수요 공급에 있더라도 시차가 굉장히 늦게 와요. 최소한 1, 2분기 후에 온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흐름이 있다. 만약에 이 흐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역 분쟁, 관세 분쟁까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약간 더 탄력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철강 쪽은 우리가 중국의 분위기와 업황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얘기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가치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주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고 이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치주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가장 먼저 시그널이 오는 것이 유가와 철광석이거든요. 철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주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악재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원가가 너무 높아요. 일단 철광석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 상태에서 철광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작년 11월 19일 때 톤당 가격이 90불 했거든요. 지금 146불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달 반 사이에 57달러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 원가 부담 때문에 후판 가격도 같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오르면 조선주에는 약간 악재가 되는데
철강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호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은 아마 올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는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아마 올해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요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강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악재와 호재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네. 실적은 뭐 지난해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죠. 향후 실적과 함께 여기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작년 실적은 네. 일종의 과도하게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굉장히 수익률이 너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을 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강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유념해질 거는 매출은 작년보다 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강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단 수익률은 작년보다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보실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철강사 중에서 철강을 메인으로 하지만 철강 외에 다른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가진 기업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으면 지금 포트에 뭐 철강주가 있으신 분들은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없으신 분들도 뭐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담아가는 게 어떤지. 저는 포트에 하나, 두 개 정도는 담아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물론 아까 시차를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랬습니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 정도까지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포트에 한 개, 두 개 정도는 담아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 도움이 될까요? 대형주가 우선 포트에 하나 담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주를 담는다면 저는 그 철강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섹터에도 뭐 고려아연 같이 이제 2차 전지 같은 소재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주도 좀 가벼운 주를 하나 담는 것도 저는 방법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업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약간 성장 산업 쪽에 발을 들이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번에 픽하면 포스코가 물적 좋다는 분할을 거네요. 통해서 네. 지주회사를 간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네. 밑에 있는 소재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같이 묶기 위해서 담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철강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는다면 지난해에도 위드 코로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네.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점점점 이 전제로 네. 시장 안에서 막 이런저런 전략들도 많이 세워보긴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정말 마스크를 벗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방역 체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시장에서 리오프닝을 보는 키워드를 어떻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양치기 손님이 될까봐.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몇 번 있었죠, 사실은.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종목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여행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여행 관련 여행사주, 그다음에 카지노, 호텔, 음식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최근에도 한번 반짝 지금도 그렇지만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항공주의 경우에는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사실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원재료 가격이나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이 없는 부담이 좀 적은 좀 가벼운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 리오프닝 주라도 그 원래 가격과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하면서 좀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혹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네. 화장품과 미용 의료 기기 쪽이 네. 아닐까 싶어서 네. 제가 이 두 섹터를 한번 꼽아봤는데 네. 저희 오늘 유튜브에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새벽부터 리오프닝 얘기를 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화장품 주들이 오른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한번 순환매가 싹 다 돈 느낌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화장품 섹터와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좀 나뉘어서 본다면 어떨까요? 화장품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죠. 작년에 LChel건강도 안 좋았고 아모레퍼시픽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제 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나쁘진 않았죠. 네. 예. 일단 그 화장품은 특히 우리나라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은 사실은 중국 시장과 굉장히 연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오프닝이 되면 사실은 그 리오프닝 자체에 대한 이벤트 중요하지만 여행이 시작되면서 중국과의 매출이 어떻게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인가 훨씬 중요한 그 변수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화장품은 좀 눈여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용 부분은 좀 다르죠. 미용 부분은 이제 야외 활동이 이제 재개되는 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렌즈 같은 수요가 늘어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중국 수요나 중국의 개방성과 관련해서 그 변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용 부분은 확실히 그 마스크가 벗는다는 그 시그널이 왔을 때 확실히 뜨는 것에 대해서 보는 변수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미용기기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왜냐하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화장품 쪽보다는 미용 의료기기 쪽의 실적이 뭐 눈에 들어오게 더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바로 벗는다면 화장품의 성장세보다 미용 쪽의 성장세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미도 지금 갭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미용 의료기기 쪽의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성장성은 미용 쪽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혹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네. 봤을 때 좀 선별하는 작업이 벌써 필요한 시점이 왔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 감소폭이 굉장히 큰 기업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품목 이제 실적은 떨어졌는데 추후에 그 품목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높은 기업들을 보는 게 첫 번째 가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인상이 그 기업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류, 신발, 여행, 항공, 주류, 음료, 제약 같은 가운데 이런 품목들이 지난 2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리오프닝주를 보는 좀 선별하는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음식료.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음식료도 있고 뭐 주류도 있고 뭐 여행, 항공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격 제한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눌려 있던 곳을 우선으로 좀 선별해서 보는 것이 리오프닝주를 보는 1차 선별한 방법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는 마스크를 벗는다면이라는 전제로 시장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